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있고 관심 가지면 재밌는 이달의 이슈를 알아보는 채널 전주대 인사이드입니다. 저는 전주대 인사이드의 호스트 한국어문학과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저번 편에서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대해 행정학과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다들 민생회복 소비 쿠폰 2차 신청이 시작됐으니 꼭 신청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전주대 인사이드 오늘의 두 번째 페이지 주제는요, 바로 트럼프 관세,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입니다. 주제가 너무 길어서 바로 이해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이 관세라는 단어와 트럼프라는 이름이 만나니 개인적으로 흥미롭게 조사했던 것 같습니다. 주제에 맞춰 오늘의 게스트는 물류무역학과의 이진철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전주대학교 경영대학 물류무역학과의 이진철 교수입니다. 국제통상, 물류, 무역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이제 저희가 처음 섭외 연락을 드렸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제가 즐겨보는 채널 중에 하나가 전주대학교 유튜브 채널이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기획도 좋고 그리고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면서 보기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받았을 때 나도 좀 도와주고 싶다라는 차원에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저희 전주대 인사이드 두 번째로 출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앞에 보시면 3개의 물건이 있는데요. 모두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소품입니다. 일단 제일 이야기 나누기 쉬워 보이는 것부터 해볼까요? 바로 이 도장 모양입니다. 관세하면 가장 떠오르는 물건으로 저는 도장을 선택했는데, 교수님, 관세란 무엇이며 왜 저희의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하신 건가요? 일단은 관세는 수입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세수를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죠. 네. 그리고 또 다른 목적으로는 국내 산업 보호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서 전기자동차를 5천만 원에 생산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인근 국가에서 똑같은 퀄리티와 똑같은 기능으로 전기자동차를 3천만 원에 생산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물건을 우리나라에 수입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5천만 원을 생산하고 있었던 전기자동차는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 국내 산업에 대해서 영향도 미치고요. 그래서 국내 산업을 어느 정도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를 부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트럼프 정부 2기가 들어오면서 이 관세의 목적이 앞서서 얘기했던 두 가지의 목적 외에 정치나 외교적인 목적도 추가를 해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학생분들도 이번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관세에 대해 본인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물건으로 넘어가서 저는 그 다음으로 이 인형이 가장 눈에 띄는데요. 이 택을 보니까 일본에서 구입한 해외 상품이라는 것이 눈에 띄는데요. 엔화로 2,600엔, 하나로 26,000원 정도 하는 것 같고, 직접 가서 구매하면 이 가격이지만 한국에서 산다면 약 8만 원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관세가 인형 같은 수입품 말고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요? 자, 제가 수업 시간에 자주 학생들한테 드리는 예시가 있는데요. 빼빼로 과자거든요. 이 빼빼로 과자는 우리나라 기업에서 생산하고 있는 물건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과자 뒷면에 보면 원재료가 적혀 있는데 원재료의 내용들을 보면은 대부분 우리나라산보다는 외국산임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외국산 원재료에 우리나라에 수입이 될 때 앞서서 이야기를 했던 관세가 부과를 하게 된다면은 조금 복잡해집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은 그것을 물건을 수입을 해가지고 롯데나 다른 기업에 우리나라 기업에다가 판매를 할 때 이제 자기네들이 마진의 손해를 보면서까지 관세를 본인들이 부담을 하지가 않거든요. 즉 관세는 결국에는 그 원재료 가격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 관세가 최종 물품의 가격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소비자가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이 늘어나는 효과가 일어나게 되는 거네요. 제 생각이지만 반반씩 부담하면 참 좋을 텐데, 아니면 배민 구독처럼 이제 국가나 기업에 일정 금액을 내고 관세 면제 같은 이런 정책은 어떨까요, 교수님? 참 전공자가 아니라서 이런 생각을, 터무니없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참 관세가 사실 나라와 나라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평소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그냥 돈이 더 나가는구나 이 정도일 텐데, 교수님 덕분에 이제
우리에게도 생각보다 더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모자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모자, 트럼프 대통령님의 마스코트 같은 거죠. 이번 편의 메인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드린 질문인데요. 그냥 관세와 트럼프 관세 어떤 차이가 있고 왜 관세를 재정립하려는 걸까요? 트럼프는 마가라고 하죠.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올해 1월 달부터 2기 정부가 출범이 되면서 2월 달부터 독특한 행보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멕시코나 캐나다에다가 관세를 25%를 부과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굉장히 조금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4월 달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범세계적으로 야, 우리 미국 입장에서는 니네들한테 우리나라의 물건을 팔려면 나는 관세를 더 부과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관세를 부과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라는 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래서 25%에 대한 관세를 부과를 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협상 당국이 부랴부랴 미국으로 갔고 7월 달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춰주는 대가로 미국에다가 약 3,500억 달러를 투자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3,500억이 말이 3,500억이지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면은 470조예요. 이 470조가 얼마나 대단한 금액이냐면요.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이 약 657조입니다. 657조의 국가의 예산을 갖고 있는 나라가 470조를 투자를 하라는 게 참 그렇죠. 두 번째로는 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외화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외화를 보유한 액수가 얼마냐면요. 약 4,100억 달러입니다. 4,100억 달러를 갖고 있는 나라가 3,500억 달러를 미국에다가 보내야 한다. 이거 쉽지 않은 결정이죠. 완전 그 타고난 사업가라고 할 수 있겠네요. 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트럼프의 계획대로 된다면은 결과적으로 투자는 미국에 몰리겠지만 미국의 높은 인건비로 인해 결과적으로 물건값이 더 상승하게 되는 소비자에게는 더 안 좋은 결과로 다가오게 되는 거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소품을 통해 관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교수님 덕분에 많은 학생들이 지금 관세가 특히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트럼프 관세에 대해 많이 자세하게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더 깊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기사들을 이용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요. 서울경제의 산업기사인데요. 미 관세에 잘 나가던 K뷰티 꺾였다. 8월 대미 수출액 30개월 만에 첫 감소라는 제목의 김연아 기자님의 기사입니다. 기사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8월 미국 수출 화장품이 30개월 만에 처음 상호 관세 도입과 소액 소포 면세 제도 폐지가 원인으로 지목된다고 합니다. 교수님, 한미 FTA 체결로 종전까지는 무관세였는데 상호 관세 부과로 혜택이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무역협정의 구조가 흔들릴 가능성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은요. 무역과 국제 통상은 신뢰를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요. 할인 쿠폰을 발행을 했어요. 그런데 언제든지 이 쿠폰을 가져오면 할인해준다고 이야기를 해놓고서 갑자기 어느 날 나 이제부터 할인 못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즉 신뢰를 잃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봤을 때 국가 간의 상호 존중이라든지 그리고 구체적인 협의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FTA는 나라 간의 약속 아닙니까, 교수님? 그걸 어겼음에도 혹시 미국에게 주어지는 페널티 같은 건 없을까요? 과연 가능할까요? 그렇죠. 사실 패권국에게 그걸 요구하기는 어렵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기사입니다. 경향신문의 국제 기사인데요. 트럼프발 17% 관세 영향 멕시코 토마토 한국 식탁에 오르나 라는 제목의 최경용 기자님의 기사입니다. 기사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미국이 멕시코산 토마토에 17%의 관세를 부과하자 멕시코 농가들이 한국과 일본 같은 아시아 시장으로 수출처를 다변화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인데요. 교수님, 트럼프 관세의 영향으로 다른 수출 활로를 찾게 된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물품 가격에는 관세가 포함하게 됩니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할 때 그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물건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를 더 추가적으로 하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물품 가격은 상승하는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 보면은 우리나라의 가격의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좀 떨어지게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물품도 잘 안 팔릴 가능성도 매우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수출 1위 국가는요, 중국입니다. 그런데 2위 국가는 미국이죠.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했던 물량만큼 다른 나라의 다른 다각도로
수출을 해야 하는 판로를 찾아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기사인데요. 트럼프 관세 혼란, 아시아 기업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라는 제목의 BBC 뉴스 코리아의 기사입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국가에 대해 최대 25%의 상호 관세를 예고하면서 한국 기업들은 수출과 공급망 재편 등으로 불확실성 대응을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건 좀 우리 학생분들이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 있겠는데요. 교수님, 반도체나 자동차 부품 같은 주요 수출 기업들이 공장을 미국으로 옮기거나 공급망을 바꾸려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실제 물류 흐름이나 비용 구조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결국에는 관세가 올라가게 된다는 것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하락이 된다는 것은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는요,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관세가 추가로 부과가 된다면은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은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냐면은 미국 정부가 바라는 것처럼 자기네 나라에 와서 공장을 설립을 하고, 공장을 설립을 하게 되면은 미국에 있는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효과가 일어날 수가 있죠. 이것이 결국에는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공장이 사라지게 될 수가 있고,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리고 실업률이 증가가 되고, 그리고 크게 보면은 지역사회가 흔들릴 수가 있는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을 다 봤을 때 이게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또 지역 사회도 흔들리고 반대로 이제 미국에서 역으로 수입을 하니까 그런 관세 부분 역시 무시할 수가 없을 테고, 네, 이렇게 트럼프 관세로 인한 대한민국의 영향에 대해 교수님 덕분에 더욱더 심층적으로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제 오늘 영상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주 지식의 한 페이지 시간인데요. 촬영 전 교수님께 지식의 한 페이지를 채울 수 있는 3가지 문장을 요청드렸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첫 번째 말머리에 따뜻하고 실무형 교수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 입으로 말하기가 좀 쑥스럽네요. 저는 일단은 교수가 되기 전에 무역, 물류 객관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근무를 하다 보니까는 학생들한테 조금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이야기를 좀 전달하고 싶어서 교수를 준비를 했고요. 저는 교수가 굉장히 되고 싶었습니다. 학생들한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해주고 싶어가지고 교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 교수 생활을 하시면서 그 따뜻한 마음을 전달했던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실까요? 이거는 저희 학과 교수님들도 모르는 얘기인데 네. 참 얘기하기가 쑥스러운데요. 네. 제가 처음 온 게 지난 학기였습니다. 네. 전주대에 처음 왔는데 제가 1학년 지도교수입니다. 네. 네, 저희 경영대학 물류무역학과 1학년 지도교수인데 성년의 날이 마침 있어가지고 제가 학생들한테 카네이션과 그리고 일일이 학생들한테 손편지로 성년의 날을 축하한다라고 글을 적어서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 다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추석이어가지고 학생들한테 좀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송편과 그리고 저희 학생들 부모님한테 저희 학교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인성도 좋고 똑똑한 친구들 보내줘서 감사하다고 메시지와 함께 이렇게 조그만 송편 선물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진짜 완전 부모님 같은 교수님이란 말이 정말 인기 많으실 것 같으신데요. 저한테는 그렇게 표현 안 하네요. 그래요? 잘 표현하시는 학생분들이 아직 잘 나타나지 않으신 거죠. 네, 좋습니다. 다음으로 본문입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지어서 교수님의 견해를 적어주셨는데요. 신뢰라고 적어주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패권 국가인 미국이 해를 잃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어떤 해결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밑줄 긋는 문장인데요. 교수님이 트럼프 관세로 인한 대한민국의 영향과 관련해서 우리 전주대 학우님들에게 조언하는 말을 적어주셨는데요. 마지막이기에 교수님이 직접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순전히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굉장히 지금 위기입니다. 위기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학생들이 동요할 필요는 없지만은 제 개인적 생각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굉장히 잘 선택을 해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여야가 서로 합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앞으로 21세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중요한 부분들을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특히 여러분들처럼 젊은 세대를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단추가 트럼프의 이 국제 통상의 정책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이렇게 전주대 인사이드의 두 번째 게스트인 물류무역학과 이진철 교수님과 함께 해보았는데요. 오늘 전주대 인사이드에 출연해주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너무 네. 학생들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초대해 주시면은 네. 또 다른 주제로 네, 언제든지 네. 참여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사 프로그램을 이제 두 번째로 촬영하는 건데요. 우리 교수님 덕분에 현재 관세 이슈를 많은 학생들이 알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저희 프로그램의 시그니처인 사진 찍기 시간입니다. 인스탁스로 사진을 찍고 바로 저 사진들처럼 사인을 바로 아래에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도 전주대 학우님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이슈들과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대 인사이드였습니다. 안녕.